엔비디아와 이제 로봇 사업 부분에 대한 협력 성과가 좀 미비했나? 그렇게 크게 주목할 만한 이슈도 없었지만 만족해 볼 만한 이슈도 그렇죠. 네. 없었다는 겁니다. 출국하고 나서 덮어졌으니까 젠슨항 씨의 방안이 오히려 독이 된 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단순한 파트너십에 대한 의미만 부여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좀 보진 않고 국내 로보틱스 기업 중에서 가장 많은 성과를 좀 내고 있고 더 빠른 시장에서에 대한 흐름들을 좀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 저는 현대차 그룹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주목하지 않는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드는 포인트가 네. 예요. 이 부분에 대한 기술 고도의 핵심 자산입니다. 이민수의 경제 토크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오셨습니다. 현대차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젠슨항이 오면서 기대가 됐던 기업이 또 현대차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오르기도 했는데 이후에 보면 흐름들이 시장 영향도 있지만 그죠? 네. 현대차가 이렇게 쭉쭉 뽑고 뽑아나가지는 못하는 흐름들입니다. 지금 시장에서의 현대차의 위치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투자자분들이 젠슨항 씨의 방안이 오히려 독이 된 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단기적인 어떤 낙폭이 좀 컸는데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현대차 그룹주가 같이 수급 동조를 받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시장의 영향도 있는데 사실 주말 이후에 뭐 젠슨항 CEO가 이제 월요일 기점에서 회동을 좀 하면서 구체적인 이 협력 성과들이 좀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가치 반영이 좀 더뎠습니다. 네. 거의 이루어진 게 없고 오히려 출국하고 나서 더 빠졌으니까 이걸 또 세론을 보기에는 굉장히 좀 궁색한 것이죠. 수익 지표 보니까 현대차가 이제 6월 기준에서 보면 한 19.9% 정도 하락을 좀 했고요. 시장 대비 그죠? 더 빠진 거예요. 네. 현대오토에버는 29.8, 현대모비스가 29.5, 현대위아 23% 정도 했는데 그러니까 현대오토에버랑 현대모비스가 이제 그동안 올라갔던 것에 비하면 그렇게 큰 폭의 빠짐은 아니었거든요. 올라갈 때 훨씬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훨씬이라는 그렇지 훨씬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현대차보다 강하게 올라갔던 기업들이잖아요. 예. 근데 현대차의 체감이 더 많이 빠졌다는 것이죠. 오늘도 뭐 60만 원대를 좀 깨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이 엔비디아와 이제 로봇 사업 부분에 대한 협력 성과가 좀 미비했나? 그러니까 이걸 좀 복귀해서 보기에도 그렇게 크게 주목할 만한 이슈도 없었지만 이걸 안 좋게 볼 만한 이슈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들을 좀 보면 수급에 되돌려지는 과정들이 시장이 지금 다소 이제 과한 집중들 그리고 여기다 이란 리스크가 다시금 부각되다 보니까 로보틱스 중심의 성장주 밸류 부담 리스크가 한 번 더 부각되면서 외인 중심의 투매가 오히려 주가의 상승폭을 좀 더 확대시키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젠슨항은 왔다 갔고 젠슨항 얘기가 사실 뭐 약간 이벤트성이니까 그죠. 와서 사실은 뭐 계약을 체결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좋은 청사진들을 한국 기업들이 필요하다. 같이 잘해보자.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현대차 젠슨항 방안을 좀 걷어내고 현대차가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제일 먼저 볼 게 로보틱스죠. 네. 그래서 이번에 뭐 이 회동에 대한 내용들 보면 사실 그 짧은 시간에는 어떻게 이제 구체적인 부분들을 다 마련할 수 있는 시간적인 요소는 없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원론적이지만 이번에 메시지를 보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이 됐고 조금 더 구체화될 수 있겠다는 부분들 주목해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이제 새만금 AI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들, 엔비디아가 협력을 하겠다는 부분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협력이라는 것들은 좀 빠졌죠. 그런 건 의미가 있죠. 사실 엔비디아가 한국에 뭐 그런 데이터 센터, 연구 센터를 짓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처음에 얘기가 뭐 여기 뭐 마곡 뭐 이런 얘기했거든요. 내가 아니 지으려면 지금 현대차랑 새만금에 지어야지 이게 스토리가 되는 거지. 그 얘기 나오기 전에 했는데 새만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건 의미 있는 게 이제 정의선 회장이 여기 같이 갑시다라고 먼저 제안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젠슨항이 뭐 이거 삼겹살도 많이 사주는데 갑시다 이랬다는데 뭔가 되게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단순한 파트너십에 대한 의미만 부여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좀 보지는 않고 초기의 성과 부분은 근데 사실 뭐 현대차와 회동이 이번에 처음이도 아니었고요. 작년 10월에도 있었고 꾸준하게 실무단에서 엔비디아와 현대차 그룹의 피지컬 AI 부분에 대한 협력은 계속해서 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뭐 걱정할 수 있는 요인은 없었는데 주가에 대한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는 부분들이 좀 아쉽고요. 국내 로보틱스 기업 중에서 가장 많은 성과를 좀 내고 있고 더 빠른 시장에서에 대한 흐름들을 좀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 저는 현대차 그룹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6월 20날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제 풋옵션 마감 기한이다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IPO 일정들이 좀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 심리도 좀 남아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한간에서는 이번에 IPO 일정들이 구체될 수는 없다. 일정상.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실망을 좀 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일단 지분 구조의 재편설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어요. 이 부분은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매각한다. 그러니까 해당된 지분을 제3의 투자자 내지는 현대차 그룹의 이제 계열사들이 이제 인수하는 구조로 좀 갈 수밖에 없다. 현대그룹이 인수해도 되고, 네. 네네. 엔비디아 같은 데 넘기거나, 그죠? 혹은 뭐 글로벌 누가 빅테크가 하나 딱 받으면 또 죽은 이슈가 될 수 있는데. 그렇죠.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좀 추정할 수 있는 가치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단순하게 뭐 아틀라스 로봇을 훈련시키고 뭐 해당되는 공정위 정도만 뭐 투여한다 이런 의미로만 좀 해석을 하는 건 굉장히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저는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밸류 가치도 좀 좋고 IPO에 대한 기대감도 좋지만 시장이 많이 주목하지 않는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드는 포인트가 훈련센터 알맥이에요. 이게 2분기 말에 그러니까 6월 말이죠. 6월 말 안에 이제 이 준공이 좀 되고요. 8월 달에 이제 운영이 좀 시작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의 아틀라스 이제 기술에 대한 어떤 실증 작업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현대 이제 메타플랜트 안에서 로봇이 어떤 반경에서 어떠한 임무를 수행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훈련하고 해당된 기술에 대한 어떤 연마 내지는 이제 고도화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시장을 좀 단순하게 좀 주목을 좀 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가 왜 중요했냐면 로봇의 훈련 데이터 수집 그리고 학습, 검증과 시뮬레이션에 대한 내용들이 전국적으로는 이제 현대차 안에서 이제 투입하기 위한 데이터로 활용되겠지만 이 데이터는 오히려 로봇의 OS죠.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술 고도의 핵심 자산입니다. 지금 뭐 비슷한 기업으로 보면 스케일 AI의 메타가 지분 49% 정도를 투자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최근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IPO가 만약에 뭐 소프트뱅크가 지분 해지를 한다? 그렇다면은 빅테크 기업들이 외면할 수 있는 이슈는 아니다라고 좀 첫 번째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알맥은 지금 이제 커가고 있는 이제 막 운영을 시작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해당되는 로보틱스의 어떤 사업 가치가 엔비디아랑 이제 구글의 어떤 확장 가치를 보면 로봇의 OS 부분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하드웨어 부분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여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집중도가 좀 다르다는 것이죠. 근데 현대차 그룹은 자체적으로 이 아틀라스 로봇이라는 휴머노이드 양산 체제를 구축했지만 이 부분을 실제 테스트하고 있는 제조 공정을 보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로봇 OS의 기술 고도화를 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 가장 최적의 파트너가 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피지컬 AI의 최대 강점 부분들이 저는 가치 반영이 좀 되지 못했던 것이 매우 아쉽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로봇하고 그다음에 이제 SDV 이게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알파마야하고도 손잡는데 요즘 뭐 자율주행이라는 얘기보다 이제 SDV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라고 해서 비슷한 건데요. 두 가지를 이제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인데 근데 이제 고민은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야 뭐 주가가 급락해도 이익을 보라고 PER을 보라고 그죠? 이 숫자가 나오니까 팔려고 하다가도 다음 분기 더 나올 것 같은 사실 현대차는 이게 상당히 기대감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숫자가 자동차 부분에서 그렇다고 뭐 팍팍팍 찍히는 건 아니어서 그죠? 그런 기대와 실적의 괴리는 어떻게 보고 대응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로보틱스에 대한 사업 가치 좋은 건 알겠지만 우리가 추상에서 이 부분에 대한 순이익 지표랑 연동해서 봤을 때 막대한 돈을 언제 벌 것인가라는 것쯤에 아직은 좀 체감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로봇을 대량 양산 체제를 구축하지 못했고 현재는 그리고 한간에 좀 노이즈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아틀라스 로봇을 지금 막 만든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대도 못 만든다. 뭐 이런 뭐 캐파가 아직은 안 된다. 그렇죠. 악재성. 그래서 해당되는 어떤 규격이나 이런 것들도 다 종합해서 부품의 내재화까지 다 언제 다 이룰 것인가 그런 의구심도 좀 많이 좀 부각되다 보니까 그게 시장의 수급적인 노이즈가 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걸 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 뚝딱 만든다 이게 아니라 지금 뭐 자동차 부품사들에 대한 강점을 좀 갖고 있는 게 양산 체제를 구축할 수 있고 가장 큰 혜택이 액추에이터, 그다음에 구동 모듈이라는 모터와 좀 결합되고 있는 각각 이제 개별 관절이라든가 연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품들에 대한 집약도가 현대차 그룹에는 그 계열사들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좀 좋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좀 주목해 볼 때 저는 먼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제 하반기
그래서 키워드는 이제 아메리카 로보틱스를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해당되는 법인은 2분기에 설립을 한다. 근데 이 법인에서 어떤 것들을 구체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은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정을 좀 해본다면 액추에이터에 대한 연 35만 개에 대한 양산 시설을 구축한다는데 이 부분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정할 때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아니라 현대모비스가 아메리카 로보틱스 법인 안에서에 대한 출자를 통해서 이 부분들이 좀 더 구체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액추에이터에 대한 대량 양산 시설, 구동 모듈에 관련된 턴키 조합 이런 것들이 저는 하반기부터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홀리온 센터, 이제 알맥, 아메리카 로보틱스 같은 세 가지 로보틱스에 대한 기업이 점진적인 밸류 상향을 좀 일어난다면 지분에 대한 단순 보유 가치를 평가해서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전 충분한 멀티플을 좀 부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세계 기업들이 순차적으로 IPO를 갈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면 현대차의 외형 확장 부분들은 중장기 관점에서 충분히 좀 매력은 높다라고 좀 보십니다. 그러면 이제 주가 측면에서 현대차 그룹의 투자 의견 전략을 좀 마무리해 주세요. 네, 현대차의 경우에는 60만 원 미만 구간에서 사실 뭐 부담 없이 매수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시장이 좀 밀린다고 해서 다시금 자동차 하나 만들던 20만 원대 초반까지 회귀한다면 이건 시장의 구조가 좀 잘못된 것이죠. 우리나라의 어떤 기술력들도 좀 사랑을 좀 해줄 줄 알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 현대차의 이 내재적인 가치가 최근에 주가 조정으로 인해서 훼손된 것은 맞지만 로보틱스의 사업 전략이라든가 구체화된 일정들이 바뀐 것은 없다. 그다음에 이게 시장이 좀 정상화가 좀 되고 해당되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가치가 정상적으로 좀 반영된다면 그 속도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저는 분명 가치 반영 좀 이룰 수 있다는 부분들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아주 보고 있습니다.